이제 에이전트 팀을 짜서 해결하자라고 전 명확히 명시해 줘봤어요. 클로드 코드가 갑자기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태스크를 생성하고 에이전트들을 동시에 스폰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랄플랜과 랄프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은 클로드 코드의 신기능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에이전트 팀스입니다. 이름에서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에이전트가 팀을 이루어서 동작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트는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클로드 코드를 켜서 실행하는 이 하나의 에이전트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의 에이전트가 이제는 팀을 이루어서 동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그럼 서브 에이전트와는 차이점이 뭘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1번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공식 문서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에이전트 팀스라는 기능의 정확한 정의와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그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실제로 써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문서에만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뛰어넘어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용 방법과 설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서브 에이전트와의 차이점입니다. 서브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팀에 대해서 차이점을 제가 표로 정리해 봤어요. 5가지 측면에서 볼 텐데 먼저 컨텍스트 측면에서부터 차이점을 살펴볼게요. 서브 에이전트는요, 자체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호출자에게 반환을 하게 되죠. 이 호출자란 에이전트를 의미하죠. 그런데 에이전트 팀은요, 자체 컨텍스트를 가지는 거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 컨텍스트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출자에게 반환 같은 것은 에이전트 팀은 반환이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서브 에이전트는요, 에이전트 하위에 이런 식으로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개가 속해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에이전트 팀의 경우는요,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서로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에서 서로 컨텍스트를 공유한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어서 통신 측면인데요. 메인 에이전트에게만 결과를 보고하는 서브 에이전트와는 다르게 에이전트 팀은요, 팀원 간 직접 메시지를 교환해요. 즉,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더 쉬우시겠죠? 그 다음은 조율 측면인데요. 메인 에이전트가 모든 작업을 관리하는 반면에 에이전트 팀은요, 공유 태스크 리스트로 자율 조율을 합니다. 이 태스크 리스트는요, 클로드 코드가 며칠 전 내놓은 태스크 관리 기능이죠. 이걸 활용해서 에이전트들이 서로 처리할 태스크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조율하며 진행한다는 것이 서브 에이전트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토큰 비용을 살펴보면 서브 에이전트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죠. 왜냐하면 서브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다시 돌려주니까 컨텍스트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반면 에이전트 팀은요, 토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 팀원이 별도의 클로드 인스턴스, 즉 에이전트로 동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컨텍스트 양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토큰 소모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키텍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적합한 작업을 살펴볼게요. 아키텍처 구성 요소입니다. 이 에이전트 팀이라는 기능은요, 구성 요소가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 팀 리드입니다. 팀 생성하고 팀원 생성하고 작업을 조율하는 메인 세션인데요. 이 세션이란 말이 에이전트와 동일한 의미라는 것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죠? 팀 메이츠 2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할당된 작업을 수행하는 별도 클라우드 코드 인스턴스입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에이전트들이겠죠. 즉,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태스크 리스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팀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그 팀원들이 공유하는 작업 목록을 기반으로 소통하는구나 입니다. 마지막 메일 박스인데요. 이것은 에이전트 간 통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총 4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동작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언제 서브 에이전트를 써야 하고 언제 에이전트 팀을 써야 할까? 서브 에이전트는 이미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요, 결과만 중요한 집중 작업, 즉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서브 에이전트를 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반면 에이전트 팀은요, 토론과 협업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병렬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인 작업은 에이전트 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합한 사용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리서치와 리뷰인데요. 여러 팀원이 다른 관점에서 동시에 조사, 즉 이거 병렬 작업이죠. 두 번째는 새 모듈 기능을 개발할 때 각자가 다른 부분을 소유하며 동시에 개발하는 병렬 작업이죠. 경쟁 가설 디버깅이 세 번째인데요. 이것은 여러 이론을 병렬로 테스트하는, 서로 반박하며 수렴하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병렬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 레이어 조율 작업인데요. 프론트, 백엔드, 테스트 레이어가 각각 다르죠. 이때 서로 조율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병렬로 작업하는 사례입니다. 비적합한 경우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순차적 작업이죠. 왜냐하면 이런 작업은 서브 에이전트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동일하게 같은 파일을 수정하거나 병렬로 처리하기 어려운 작업이죠. 의존성이 많은 작업이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는 단일 세션이나 혹은 서브 에이전트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공식 홈페이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에이전트 팀스 기능을 사용하시면서 감을 잡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이 적절한 태스크 크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에이전트 팀스 기능을 사용하면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느 정도냐? 팀원당 5, 6개 태스크가 적당하다라고 공식 문서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파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파일 편집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동으로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모니터링이 필요해졌어요. 에이전트 팀스 기능이 들어오면서요. 왜냐하면 방치하면 낭비 위험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낭비는 토큰 낭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서브 에이전트의 차이점과 공식 문서를 정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에이전트 팀스 기능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제가 사용했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려 볼게요. 우선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해야지 에이전트 팀스 기능이 활성화될까? 입력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에이전트 팀을 짜서 해결하자 라고 전 명확히 명시해 줘 봤어요. 그 다음 검색 에이전트다 하면서 어떤 에이전트가 필요한지 검색 에이전트에 대해서 정의해 주었고요. 두 번째 아키텍처 에이전트다 하면서 역할 정의. 세 번째도 그렇게 3개의 에이전트에 대해서 역할을 정의해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에이전트들과 협업해서 넌 구현을 할 거야. 구현하면서 질문 생기면 위 에이전트들과 협업하면서 조사하고 계획 수정하고 검토해. 반영해서 구현하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구현 에이전트가 있어요. 조사하는 에이전트도 있어요. 그리고 계획 세우는 에이전트와 리뷰하는 에이전트가 있죠. 구현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웹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하죠.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리뷰를 받고요. 수정한 뒤에 구현을 하죠. 그렇죠. 이 구조 여러분 이미 보셨죠? 랄 플랜과 랄프를 합쳐놓은 거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제가 프롬프트를 작성했어요. 이렇게 작성한 프롬프트를 보니까 클로드 코드가 갑자기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태스크를 생성하고 에이전트들을 동시에 스폰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검색 에이전트부터 스폰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스폰은 생성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보시면 검색 에이전트가 웹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썰처라는 파란색의 새로운 표시가 등장했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에이전트이죠. 검색하고 있죠. 서처 에이전트가 검색한 후에 아키텍트 에이전트가 계획을 세우죠. 서처 에이전트의 역할이 끝나서 자연스럽게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리뷰 에이전트가 아키텍처 에이전트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아키텍트 에이전트가 종료가 되고요.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제 프롬프트를 보시면 병렬로 이 사이클을 돌면서 구현을 완벽하게 해내기를 기대했는데요. 제 프롬프트로는 순차적으로 에이전트 팀이 동작한 것 같아요. 이 프롬프트를 병렬로 계속해서 동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께 개선의 힌트를 드릴게요. 테스트, 즉 검증 에이전트를 추가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검증 에이전트가 통과라고 인정해 줄 때까지 위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게 되거든요. 진정한 랄플랜과 랄프 사이클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활성화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세팅 값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직접 바꾸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클로드 코드 켜셔서 에이전트 팀스 기능을 활성화해줘 라고 엔터 치시면 끝입니다. 전 이미 활성화해 두었기 때문에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에이전트 팀스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클로드 코드 버전이요, 최신이면 도움이 됩니다. 아마 2.1.32 이상부터인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문서에서 정확한 버전을 안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먼저 업데이트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 npm으로 클로드 코드 설치하신 분들 꽤 많을 텐데요. 이러면 자동 업데이트가 안 돼서요. 이렇게 컬로 설치하시면 이 클로드 코드는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물론 자동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버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싫으신 분들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끄셔도 좋습니다. 다만 요즘 클로드 코드가 업데이트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요. 자동 업데이트를 켜두시고 이런 최신 기능들을 경험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사용하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에이전트 팀스 기능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에이전트 팀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경험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배경은요, 이 베스트 프랙티스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기능이 나왔을 때 직접 써보면서 감을 잡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써보시면서 감을 잡으시고 여러분만의 활용법,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AI 프로덕트 엔지니어 커뮤니티에 놀러 오셔서 여러분만의 꿀팁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